미용 효과도 있죠. 그렇지만 미용 효과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보너스 같은 거죠. 네, 중요한 거는 건강. 건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소. 네, 특히 위턱뼈가 좁으면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여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좀 준비했습니다. 나의 건강 주치 찾기. 나의 건강 주치 찾기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어린이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구강관리죠. 그래서 어린이들의 치과 그리고 치아 교정, 턱뼈 교정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만나볼 텐데요.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치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상류치과의 박인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치과 분야 중에서 턱뼈 교정, 치아 교정, 주로 교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상류치과 박인출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환자를 보시면서 교정을 받은 환자들도 되게 많을 텐데 네. 대강 어린이와 성인이 어느 정도 비율이세요?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대개 뭐 7대3 내지 6대4 정도. 근데 이제 어린이가 좀 줄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성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교정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새는 거의 뭐 5대5 정도로 육박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고 하면 아이가 이빨이 나면서부터 진짜 아마 청소년기까지도 이빨 관리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네, 그렇죠. 저도 영구치가 나면 다 나오고 나면 그때 와서 교정을 해라라고 하는 병원 원장님이 계신가 하면 네. 이제 이빨이 나눌 자리가 우리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되게 고민했더니 이제 턱뼈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턱뼈 교정 그다음에 치아 교정이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의 치아 교정의 적정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먼저 턱뼈 교정과 치아 교정의 차이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턱뼈 교정과 치아 교정 사이에서 굉장히 혼돈이 많아요. 치과 의사들마저. 그러니까 턱뼈 교정은 말뜻 그대로 턱뼈를 교정하는 겁니다. 즉 성장기 때 여기 이마 쪽에 있는 두개골, 그다음에 위턱뼈, 아래턱뼈 간에 전후방적으로 또 이 넓이적으로 불일치가 있는 경우,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성장이 활발한 어린 나이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치아 교정은 물론 전일 때도 필요하면 조금씩 하지만 그거보다는 주로 만 12세 전후에 영구치가 전부 올라올 때 그 전후에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치아 교정은 성장기 교정과 달리 성장이 다 끝난 나이, 즉 30대, 40대, 50대에서도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턱뼈 교정을 먼저 조금 더 어릴 때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 혹시 어릴 때 했을 때 뭔가 위험하거나 부작용이 났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까요? 부작용은 별로 없고요. 안 했을 때 부작용이 크고요. 네.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턱뼈 교정은 턱뼈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턱뼈 교정해서 나오는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턱뼈가 굉장히 좁다.
그러니까 모유수가 충분치 않았거나 어렸을 때 코로 충분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위 입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어렸을 때 한 경우에는 위턱뼈가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위턱뼈 안에 있는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숨길, 그걸 에어웨이라고 하는데, 에어웨이가 좁아지면 결국 호흡이 충분치 않으니까 입을 벌리고 호흡하게 되고 체내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그런 진짜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숨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네네. 그 입으로 호흡하는 거를 어떻게 부모들이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잠잘 때 입 벌리고 잔다거나 또 평소에 입을 벌리고 있거나, 그거는 코로 호흡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입을 벌려서 필요한 공기와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우리 몸이 그렇게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입호흡하는 어린이를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면요. 저도 아이 잘 때 뭐 이렇게 입을 좀 벌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 입 다물고자 하고 입을 딱 닫아주는 경우 있었는데 그런 거를 유심히 관찰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 턱뼈 교정에서 위턱뼈하고 아래턱뼈 교정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네. 아래턱뼈는 되게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주걱턱이다. 그러면 손자, 손녀도 주걱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위턱은 유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변화시킬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네. 아래턱은 변화의 여지가 크지 않고 위턱뼈는 변화의 여지가 크고, 달리 말하면 아래턱뼈는 아주 일찍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만 6세 이전에 그런 성향이 보이면, 근데 위턱뼈는 뭐 물론 성장기 때 하는 게 가장 좋지만 30대, 40대에서도 넓혀줄 수가 있어요. 네. 턱뼈 교정으로. 네. 그럼 그 턱뼈 교정이 미용의 효과만의 그런 효과가 아니고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장점이 있어서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미용 효과도 있죠. 그렇지만 미용 효과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보너스 같은 거죠. 네. 중요한 거는 건강. 건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소. 특히 위턱뼈가 좁으면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산소는 어린 아이의 뇌발달, 키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연료가 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 공급, 이거는 건강의 문제죠. 그리고 외모도, 뼈가 균형 잡히면 외모도 당연히 좋아지죠. 네.